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Know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자,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주영석 그리고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는 ABC 토론 규칙 확정.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음소거를 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조지아주 고등학교 어제 발생했었는데 총격 사건, 그리고 총기 규제 재점화. 그 맨하튼 경찰 난민들이 맨하튼 범죄의 75%를 범해 등 이 세 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ABC 토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음소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또 1차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이제 그죠? 뭐 매치상으로 따지면. 예. 이 ABC가 1차는 이제 CNN이 중계했고요. 그랬었고요. 2차는 ABC가 하는데 뭐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이게 1차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재선을 노리지 않고요. 카말라 하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의 맞대결이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로서는 첫 번째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대로면 바이든하고 2차 토론 2차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1차가 됐습니다. ABC가 논란이 많은 이 토론 규칙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소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카말라 하리스 측에서는 끝까지 음소거를 하지 말자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그 ABC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말라 하리스 쪽의 결단이 아니라 ABC 쪽의 결단이었다. 해리스 케이브스, ABC 뉴스 디베이트 룰 set with no notes, no open mic.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항상 켜놓지 않고 말하는 후보만 켜놓고 말하지 않는 후보는 꺼놓는 그런 방식이고요. 노트 없이. 이제 그러니까 메모도 못하는군요. 메모 못하게. 그래서 거의 뭐 1차 그 CNN 토론과 거의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번 ABC 대통령 토론 규칙은 필라델피아의 국가헌법센터에서 그 동부 시간 저녁 9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LA 시간으로는 저녁 6시고요. 토론 시간은 90분, 1시간 반. 카말라 하리스 쪽에서 그 모두 발언을 달라고 했잖아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고 싶다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모두 발언. 근데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도 없앴습니다. 사실 그거 시간 낭비 같아요. 저는. 그래서 ABC는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시작하는데 다만 마무리 발언이 있어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이 그걸로 2분 동안에 2분이나. 카말라 하리스 2분, 도널드 트럼프 2분 이렇게. 와, 총 4분이군요. 그래서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상 배치와 마무리 발언 순서는 동전 던지기로 코인 플립으로 하기로 했어요. NFL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왼쪽에 그러니까 카메라로 볼 때는 이제 양쪽이 보일 텐데 어느 사람이 왼쪽에 있고 어느 사람이 오른쪽에 있느냐 이것도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럼 선택권이 없는 사람은 선택을 못한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마무리 발언 같은 경우도 누가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쪽이 나중에 한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인데 어찌 됐건 단상 배치와 마무리 발언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직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카말라 하리스 현 부통령, 그래서 현직자인 카말라 하리스가 먼저 소개된다고 하고요. 소품 사용 금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 노트 뭐 이런 식으로. 그 관객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이 그 사전에 리허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참 리허설은 할 수 있어요. 그 어찌 됐건 카말라 하리스가 그동안 꼭꼭 뭐 언론 앞에 숨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라디오 코리아도 다음 주 화요일 9월 10일 저녁 6시부터 생중계 방송을 해드립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또 중요한 룰은
답변 시간이 2분입니다.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질문은 질문마다. 모더레이터 2명이 하게 됩니다. ABC 뉴스의 앵커 2명이 모더레이터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후보끼리 서로 질문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저녁 뉴스 앵커 같아요. 그죠? 데이비드 뮤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끼리는 서로 질문 못 하고 답변 시간 2분, 응답 시간 2분,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후속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대답이니까 팔로우업이니까 그건 1분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 후보자가 말할 때는 마이크가 음소거가 된다. 음소거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음소거 수준이 되게 높다 그래요. 아예 이제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완전히. 그때 네. 완전히 꺼인 것 같아요. 그때 CNN 때도 그냥 아예. 네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러니까 안 들리죠. 방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이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카멜라 하리스에게 뭐 당신 이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 못 하는 거고요. 카멜라 하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자는 또 시간을 엄격히 지키게 돼 있고 사회자의 중요한 이제 룰이 90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질문을 그렇죠. 해서 네. 후보자들의 이제 답변을 얻어내서 결국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자들은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되고요. 네. 그 휴식 시간이 그 두 번 그 광고. 커머셜 타임이 있어요. 광고가 2번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휴식 시간 동안에 그 상호작용이 금지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휴식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자리에 서가지고 자리에 서서 뭐 예. 이건 뭐 아시다시피 서서 스탠딩으로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하고 소품이나 메모는 사용할 수 없다. 역시 이번에도 암기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은 펜과 패드 무료 제공받는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는 못하지만 주최 측이 이제 나눠주는 그런 걸 받아서 아마 미리 뭐 쏘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이제 저러는 모양이죠. 쓰면서는 뭐 생각나면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거의 그 지난 1차 토론 6월 27일 열렸던 1차 토론과 거의 지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트럼프 후보 쪽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 쪽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반면에 항상 좀 마이크를 켜놓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마이크를 끄니까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제 받고 있는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 의혹이라 그럴까 내지는 그런 좀 부분이 말을 못한다.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2분 동안에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끼어들 수도 있고 본인도 또 끼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본인이 깔끔하고 냉정하게 2분에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최적의 답을 내놔야 된다. 뭐 이렇게. 이번에 물도 한 병이에요. 물도 저번이랑 거의 흡사하네요. 규칙부터 이렇게 막 신경전을 펼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카말라가 다 양보하게 된 셈인 것 같아요. ABC 뉴스가 결정하긴 했지만 음소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음소거 때 아무래도 지난 1차 토론 때 트럼프가 좀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1차 토론 때 만약에 끼어들기 그 음소거 룰이 없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성향상 또 열받는 말 들으면 못 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그래서 막 끼어들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크게 득이 됐고 트럼프 팀에서는 이게 딱 맞다. 트럼프는 딱 할 말만 하고 상대 후보가 그냥 얘기를 하게 해야 된다. 그 작전으로 지금 쭉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널리 알려졌고 2020년 때도 사실 토론 때 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털시게바도한테 발렸죠. 시쳇말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렇게 그 나갔는데 한 표도 못 얻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에도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CNN 토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발언한 시간만 쫙 빼보면은 16분 29초밖에 안 된대요. 근데 16분 29초는 좀 심하다. 그리고 트럼프만 해도 지금까지 36번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터뷰를. 대선 출마하고 나서. 근데 45일 동안에 단독 회견 없고 단독 인터뷰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도 기자들이 막 질문 던지잖아요. 그 듣기 싫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누구랑 통화하고 근데 이거 통화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한테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분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간은 어떻게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막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문구들이 뭐라 그러죠? 그 unburdened by
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워드샐러드라고 그러는데 그 unburdened by the past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계속. 근데 그걸 너무 남발한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토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지금 높지 않아요. 예.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못할 것이다. 대부분이 지금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못한다 그러면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못했다. 어떻게 보면 뭐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못할 거야. 잘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잘했다. 네. 생각보다 선방했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또 이 호재로 작용할 그럴 수 있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네. 그러나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했고 뭐 그 검사 또 검찰총장 또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부통령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공직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소한의 기본은 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이든도 막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닌데 그래서 올해 1월에 국정연설 때도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좀 잘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외로. 그렇죠. 근데 1차 토론 때도 평소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못했고 맞아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죠. 대부분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집요하게 좀 파고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질문들을 지금 그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과 함께 펼친 정책이 지금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석 연료 같은 경우, 뭐 프래킹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출마했을 때는 전면 금지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화석 연료. 근데 이제 와서는 중요하다고 그러고 왜냐면 펜실베니아 놓치면은 지니까. 펜실베니아가 왜냐면 화석 연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츄에이션마다 이렇게 상황을 바꾸느냐? 그 화석 연료도 그렇고 뭐 국경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는 닫아야 된다. 그리고 뭐 자랑하는 게 지금 한번 기록을 봐라. 지금이 가장 낫다. 바이든 정부 기준으로 볼 땐 지금이 낫죠. 왜냐하면 선거해니까 이제 국경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에 1200만에서 2000만까지 뭐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00만 이상의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와서 왜 자기가 그래요. 데이 원부터 고치겠다고. 첫날 백악관 딱 들어가면은 고치겠다. 아니 그러면은 뭐 첫날이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과 함께. 그때부터 고치지 왜 그때 열린 국경 확 하면서 뻥 뚫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저희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시 범죄인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CNN 인터뷰 갖고는 좀 부족했어요. 너무 시간도 짧았고. 뭐 그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 CNN 인터뷰 짧았고 뭐 제대로 된 좀 알찬 내용이 아니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는 말을 많이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예. 되도 않는 어떤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 속된 말로 똥고집을 부리고 그냥 요지부동이고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평생 그럼 그렇게 가야 됩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지금 계획했던 거와 달리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소신이니까 난 상황이 어떻게 되건 미국 현실이 어떻게 되건 나는 무조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고집불통. 그런 사람은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그러고요. 네. 별로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소신껏 정치하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 따라서 말은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왜 바뀌어야 됐는지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관건이지 네. 말이 바뀌는 거는 뭐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곳이 뭐 잘 나간다 대단하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을 갔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 어떤 대단한 기업도 한 3, 4년 굉장히 반짝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대세 기업이 바뀌고 당장 내일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더군다나 이 스피드 시대고 상황이 확확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야죠. 근데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제가 얘기한 그거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봐요. 정책하고 저는. 공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들은 설명을 해요. 왜 바꿨는지.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안 해요. 보면은 그 CNN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단답형으로 일관했고 노트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약간 인상을 줘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걸 설명을 논리정연하게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이기고 싶으면은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선거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책은 맞아요. 뭐 부시도 그렇고 오바마도 이렇게 그 스탠스 바꾸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왜 4년 전에는 그렇게 화석연료 전면 금지, 그린 뉴딜 이런 거 외치다가 이제 와서는 화석연료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국경도 열린 국경 정책 펼치다가 왜 이제 와서는 닫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뭐 카말라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전기차 안 된다, 화석연료로 가야 된다 하다가 뭐 일론 머스크 CEO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기차 좋다. 테슬라 최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그럼 정책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좋은지 테슬라가 왜 좋고 전기차가 왜 좋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안 했어요. 갑자기 그냥 말을 바꾸고. 근데 아직 전기차 정책을 자기가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은 안 하지 않았나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는 아니 얘기는 그 했는데. 말 자체가 네. 벌써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정책을 180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기차 위주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테슬라 같은 회사는 잘 돼야 되고 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정책이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고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카말라 해리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러나 제가 원석 기자 얘기에 동의하는 건 어떤 정치인이건 트럼프건 카말라 해리스건 누구건 간에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은 언제든지 예, 바뀔 예.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면 또 바꾸는 게 맞죠. 그게 근데 맞죠. 예. 중요한 거는 그 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그런 게 된다는 되게 거죠.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가 털시 게버드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다는 거는 알 거예요. 그때 대선 경선 이후. 근데 테러 워치 리스트에 또 털시 게버드를 이름으로 올려놨다는 그런 지금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는 그거예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책을 공약을 바꿔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이게 아니라 본인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지금 보면은 이 기자회견도 피하고 인터뷰도 피하고 그런 걸 피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대선 후보 자격이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런 질문은 그래도 받고 해야 되는데 테러 와치 리스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보면은 테러 와치 주로. 리스트에 털시 게버드가 있다는 건 본인 주장 아닙니까? 그게 확인된 본인이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실제로 그 테러 와치 리스트에 털시 게버드 이름이 올랐다 하더라도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2인자지만 뭐 알잖아요. 미국 정치 워싱턴 정가에서 부통령은 힘이 없는 자리예요. 명목상 형식상으로는 대단한 높은 위치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그림자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특정인을 테러 와치 리스트에 집어넣을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본인 단독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뭐 대통령하고 저는 뭐 그런 거는 오히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털시 게바드가 이 카말라 해리스를 좀 물고 늘어지는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좀 저는 느낌이 강해서 그 털시 게바드의 말에도 별로 저는 그렇게 공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털시 게바드가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털시 게바드 싫어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털시 게바드도 카말라 해리스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더군다나 또 카말라 해리스는 그나마 지금 대통령 현직 민주당 대통령 후보니까 말 함부로 하기 어렵지만 털시 게바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뭐 누굴 비난하고 이런 걸도 그냥 털시 게버드 야가 주 기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털시 게버드는 지금 트럼프 캠페인 인수위원회로 이렇게 그 뭐 그런 멤버로 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트럼프 팀 멤버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데 저는 설득력이 그게 있다고 해요. 왜 괜히 그런 사람 군인 출신 아닙니까? 털시 게버드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고 그런 얘기들을 괜히 팩트 체킹 들어갈 텐데 괜히 던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토론에서 사람들이 트럼프는 너무 많이 받고 유세나 토론이나 지금 뭐 토론도 뭐 한 10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렇게 단독으로 둘이 선 자리에서는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2020년 대선 경선 때는 민주당 경선 때는 여러 명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털시 게버드하고 토론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일부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선거인단으로 볼 때 승리할 가능성이 58%라고 그렇게 내놨는데 이번 토론 때 카말라가 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저는 승부의 추는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그냥
입을 닫고 아무 말도 네.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워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서 차별화를 둔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정책을 바꾼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도 되지 않은 사람이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기차라던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곧 있으면은 굉장한 그 이제 그 반발에 직면을 하겠죠. 뭐 총기 규제도 있을 것이고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뜯을 건 다 물어뜯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황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카말라 해리스가 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까? 지난 3년 반 자기가 2인자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그것을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예. 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자신이 이렇게 내세운다. 굳이 거기다 대놓고 같은 당인데 예. 칼을 자기 대통령한테 들이밀 필요는 없다 이건 거죠. 그 정책을 지지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 예.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는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그래서 지금 원영석 기자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토론 때 명백하게 이 설명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어쨌든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도파들이 네. 이번에는 결정할 선거판을 거예요. 네. 뒤집어 엎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제대로 된 설명이 없거나 제대로 된 뭐 이런 해명이 없다면 뭐 해명까지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철퇴를 맞겠죠. 카말라 해리스 야 이거 봐라 뭐 아까 뭐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없지만 이게 반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렇게 뭐 저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그 요즘 그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난번에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허니문 기간이 있고 맞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 선출되고 그러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뭐 선반영돼서 그런지 오름세가 없었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 조사를 보면 미미하긴 하지만 좀 뭔가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탄력을 계속 받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카말라 해리스 본인이 역시 랠리만 하고 언론 노출을 좀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지지자들은 결집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가 좀 쉽지 않은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싶고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도 이번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아까 그 털시게바드 얘기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영석 기자 말대로 팩스체크 들어가는데 뻔한 거짓말 하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뻔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뭐 잘하실 거예요. 뻔한 거짓말 많이 하고. 그거는 근데 왜냐하면 일단 그 누구죠? 그 나치 독일의 그 선전상 갑자기 그 히틀러를 도와서 그 얘기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전상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은 한두 마디만 하면 된다. 근데 그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해명하려면 100마디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 털시게바드는 그걸 던졌고 그게 원영석 기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거를 팩트로 아니, 근데 받아들이고 털씨가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했단 그게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 거짓말로 드러나면은 털시게바드한테 엄청난 역풍이죠. 이제 이거는 좀 시츄에이션 다 테러 워치리스트에 올렸다는 거는 정적을 그렇게 올렸다는 거를 그 털시게바드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그 정보 에이전시에서 그렇게 한 걸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후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때 지지율을 보면 28% 막 이랬어요. 그 역대 죄송합니다.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괴벨스가 거짓말은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그 거짓말을 해명하고 반박하려면 100마디의 말을 해도 힘들다. 근데 어찌됐건 털시게바드의 말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무게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으면 된다. 사실 뭐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뭐 한쪽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팩트 체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사실 그렇다고 봐요.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건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10일 이후
여론조사가 좀 더 어떻게 이제 되는지. 윤곽을 잡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고 2차 토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2차 토론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스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원래는 아직은 9월 4일 팍스인데 그 9월 4일 이요? 카말라가 원래 9월 4일이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팍스가 네. 제안한 거. 근데 그 트럼프는 받아들이고 카말라는 안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트럼프 어제 팍스 뉴스가 타운홀 미팅으로 대체했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래서 2차 토론 제가 볼 땐 3차 토론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1, 2, 3차까지 하잖아요. 네. 모든 대선 토론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끝난다면은 그 다음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저희 주영석 기자도 그렇고 원영석 기자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9월 10일은 봐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단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지금 사실은 토론회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정설인데 거기서 토론을 이기고 선거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토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건데 지난번 이제 1차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충격적인 건강과 그거는 좀 관련된 의미가, 노쇠화된 예, 모습 영향이 때문에 컸죠. 결국 이렇게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그런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카말라 해리스는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네. 건강과 관련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거니까요. 영향이 큰 게 주 기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그 관리를 그 카말라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파급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거 다음 소식인데요. 이 역시도 네. 좀 정치권과 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난 4일이었죠. 예, 저희가 뭐 바로 속보로 전해드린 네. 내용이었는데 조지아주 윈더 지역 에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 LA 시간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에 조지아주 수사국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공개했는데 총격 사건은 LA 시간 아침 4일 아침 7시 20분 동부 시간 오전 10시 20분쯤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수사당국은 이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올해 14살 콜드 그레이입니다. 에팔라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사용했던 이제 총기가 AR-15 반자돈소 총이었어요. 네. 총격을 총격을 가했다고 수사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용의자 그레이의 부모와도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면 이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가 콜트 그레이. 콜트 그레이. 네. 콜트 그레이. 그 총 콜트처럼 네. 콜트죠. 그 FBI 그 불특정 학교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물에 관한 복수의 익명 제보를 접수해서 그레이를 주시해 왔다고 또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그레이는 작년부터 주시한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FBI와 면담에서 온라인에 위협글을 쓴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집에 사냥총 총기가 있지만 그레이는 자신의 감독 없이 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FBI는 당국이 해당 지역 학교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번 사건에 발생한 에팔라치 고등학교 측이 당시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데요.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총기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바로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매일 부모들이 자녀가 살아서 돌아올지 걱정을 해야 하면서 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는 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총격범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 이 사건 예. 사실 결국엔 또 총기 규제 이슈가 되는 거죠. 얘기거든요. 네. 좀 어떻게 일단 생각을 저는 하시는지. 뭐 총기 규제에 찬성을 하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세 명은 한국에서의 삶이라고 그럴까? 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갖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요즘 K-팝, 뭐 K-드라마, K-무비, K-컬처가 아주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관광을 하는데 가장 한국 가서 인상 깊고 감명 깊고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밤 12시에 다운타운에 가서 시내에 가서 뭐 뭘 해도 남자건 여자건 뭘 해도 전혀 뭐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놀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안전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서울에 이렇게 안전할 수 있어? 어떻게 안전하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충격을 받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저도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물론 한국과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좀 뭐 한국적인 그런 어떤 이 제도랄까 이런 거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미국이란 나라는 시작부터가 사실 폭력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그 영국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를 벗어날 때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죠. 영국과 싸우면서 결국 폭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국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헌법 2조에 사실 그 총기 소지 권리를 사실 총기 소지 권리가 헌법적 권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건 어떤 우리 삶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뭐 행복 추구권, 뭐 평등권 그런 것들이 보통 그 헌법에 들어갑니다. 헌법에 들어가는데 총기를 헌법에 넣는 건 이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맞습니다.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건 법률도 아니고 법률 정도로 넣으면 모를까? 이걸 헌법에 보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고 그거는 18세기 1776년에 독립했고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이 무력을 통해서 독립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현실상 무기 소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버렸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가장 큰 과오고 가장 큰 잘못이고 지금까지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저녁이 되면 무서워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차를 타고 나가건 걸어 다니건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뭐 대낮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엑스나 이런 데 보면 이웃 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좀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이죠. 네. 엑스에서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층간소음 같은 문제인데 그렇죠. 옆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합니다. 격렬하게 항의하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갑자기 품에서 뭘 꺼내더니 쏘는데 총이었어요. 그게 CCTV에 적나라하게 잡혀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아들은 쓰러져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이미 죽었고요. 아버지가 도망가다가 역시 뒤에서 총 맞고 역시 죽었다. 그 사람 보니까 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는데 이런 거 보면 글쎄요. 이 공화당 특히 이 총기 규제 관련해서는 뭐 전혀 요지부동인데 그리고 이제 정가의 보도가 수정헌법 헌법 권리다. 이게 참 이 말장난.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헌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헌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공화당의 논리 또 이 뭐 총기 협회 NRA의 논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총을 쏘고 총을 맞고 하는 이런 비극을 보면서도 결국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항상 정가에 보도 그거잖아요. 공화당 쪽은 미친놈이다. 정신 이상이다. 총을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총보단 없다. 총 쏜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칼도 그렇지만 칼이나 총 같은 경우도 물론 셰프가 가지면 훌륭한 요리의 도구지만 이상한 사람이 가지면 그 엄청난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꾸만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총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논리가 되고 알겠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총기 문화 국가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고 건국할 아까 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국 당시부터 계속했고 이거를 총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들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시골 같은 주에서 살면은 경찰 출동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냐?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동하는 시간에 다 끝난다 사태는. 그럼 우리 누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도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총기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캐런 베스 LA 시장도 얼마 전에 집이 털렸었는데 총기 2정을 훔쳐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총기 옹호 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그 컨덜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제가 이제 그분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분이 총기 옹호주의자가 왜 됐냐면 예전에 그 백인 우월 집단들이
흑인들을 많이 탄압했을 때 그때 항상 아버지가 총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밤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총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쑥대밭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대쪽 또 나름 이렇게 타당성 있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얘기했는데 수정헌법을 고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3분의 그러니까 그거 2 그렇게 이상. 불가능하게 3분의 만들어 놓은 게 네, 네. 문제라는 거예요. 예, 수정헌법이 뭔데? 수정헌법이 뭔데? 수정헌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수정헌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잠깐만요. 그게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게 수정헌법을 고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수정헌법 만든 건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니 만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정말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엉망인 게 얘기할게요. 얼마나 힘드냐면 게 저는 그렇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각 그러니까 주에서도 그게 문제라니까. 각 주에서도 이걸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골 같은 주에서는 필요해요. 제가 볼 때도 저도 왜냐하면 한국문하고 이런 그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저희들이 다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렇게 이민 온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런 마인드로 딱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고 특히 이렇게 시골주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논밭이 많다가 집 한 채 있다가 논밭이 많다가 집 한 채가 있다 이래요. 막 오클라호마 캔자스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데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다 여기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건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들은 저희 한국인이나 다른 국가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우리는 그 누구도 못 지킨다.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고 안타깝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건 맞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또 그 반대 논리도 어느 정도 저는 타당성이 지금 있다고 봐요. 원효석 기자가 얘기한 그런 시골, 뭐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런 시골 깡 시골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결국 총이 다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결국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장총 긴 거 엄청나게 센 총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 지역 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데요? 결국 지역 갱들이라고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다 서로 얼굴을 알고 있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총 가지고 위협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갱이지. 갱이라는 게 별거예요. 갱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들이 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러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잠깐 볼게요. 제가 100명당 지금 얼마 전 가장 최근 그 데이터 보면 100명당 120정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러니까 3억 정 이상 이게 팔렸고 만약에 이걸 다 점량 회수한다. 그러면은 그 갱단 주 기자가 말씀한 대로 갱단들이 그럼 불법 총기를 갖고 더 난무할 거다. 그러면 시카고 같은 경우가 가장 미 전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강력한 곳이에요. 시카고는 매 주말마다 수십 명이 총 맞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에브리 위크 벌어져요. 에브리 위크.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 희생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가 미국의 그런 이너셀이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 딱 볼 때 이 시점에서 이거를 전량 회수한다. 합법적으로 총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안 그래도 지금 열린 국경 때문에 그 갱단들이 베네수엘라 갱단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안 좋은 사람들만 총기를 갖고 있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따르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답니다. 자, 일단 민병대라고 보았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건국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원래 시작을 뭐 모든 기자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사건 사고 현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총기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경찰의 총격에 숨졌던 뭐 그거는 그 뭐 경찰의 총격에 숨진 거지만 양용씨도 총기로 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AR-15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도 AR-15으로 콜트 그레이가 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4명 죽었고 9명. 뭐 아까 9명이 다행히도 부상에서 벗어나서 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원용석 기자 말씀에 조금 반대를 하는 건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되고 아까 농촌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뭐 제가 미국에서 농촌 출신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집과 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예요. 21세기인데 자기를 지킬 수 있게 총기를
허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총기하는 것은 사실 총기 협회가 총기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립니까? 그 사람들 돈 없으면 정치에서 당선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총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시골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거를 스스로 총기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총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저는 있다는. 제가 총기 옹호자는 아니에요. 아니 총기 옹호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소리 지르지 아니라고 말고. 그러면. 소리 지르지 마. 맞아요. 총기 대화가 옹호자가 안 되는 아니고. 거야. 아니 총기 누가 옹호자가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쪽이 총기 아니, 옹호자처럼 그거를 얘기해요. 들어보시죠. 아니 나 좀 흥분하지 이게 무슨 말고 총기 제가 옹호자가 얘기하는 아니야. 거는 반대쪽. 저도 왜냐하면 총기 없는 문화에서 사는 게 더 나은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아니고 시골주들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상황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저는 뭐 그렇습니다. 대도시건 소도시건 저 같은 경우에는 총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 아픈 심정들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 항상 그럽니다. 왜 총기 규제를 안 하느냐. 근데 총기 규제 그게 만약에 내 어머니라면 총상을 입고 돌아가신 분이 내 어머니라면 또는 내 아버지라면 나도 총기를 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 나라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는 거는 그거는 아프리카에서나 생각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인 거 말씀 하고 아니겠습니까? 싶은데 네. 잠깐 저 얘기 좀 할게요. 그 자고행위라는 게 있죠. 형법에 자고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때 너무 위급한 상황일 때 내가 나 스스로 지키는 자고행위인데 그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요. 정당방위라든가 자고행위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런 행동인데 앞서 이한 기자 얘기대로 21세기예요 지금. 21세기고 2024년 지금 9월 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바베릭도 아니고 미국이 무슨 야만인데 완전 야만의 국가잖아 이거 야만. 이렇게 총 갖고 나 쟤 좀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나 총 쏴야겠어 쟤. 그러면 저기 위협하고. 4.19 테러 때 그럼 루프탑 코리안들은요? 다 스스로 한인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지켜주게 미국이랑 총기 나라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거 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미국이랑 그러니까요. 나라가. 제 말이. 루프탑 저도- 코리안 나오니까 말씀 네, 드리는데요. 그 총기가 그러니까 총기가 있지 그게 않았습니까? 총기의 규제를 해놨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애초부터 없었으면 좋았겠죠. 저도 그렇게 그 말엔 아니, 총기가 근데- 없는 문화가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을 그럼 이제 바꿀 와서- 노력을 해야지. 아니, 현실을 그러면- 바꿀 노력을 그러면 해야지. 그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총 갖고 그러면은 계속 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깽장이 겁니까? 갖고 있는 총기들을 다 그럼 근데 어떻게 지금 회수해요? 애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애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죽어나가는데? 불법적으로 총기 가져간 사람들 자, 어떻게 자, 회수할 자, 거예요? 자, 자. 그거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예? 이번 주제는 회수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회수해야죠.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걸 어떻게 회수하냐니까요. 합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다 회수해버리면 그들이 그다음에 룰을- 경찰들이 그들이 룰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자, 아니 이번- 뭐가 문제야? 뭐가. 이번 주제. 불법 자. 가진 사람이 불법적으로 총을 가진 사람이 그래. 총을 안 내나? 그 경찰이 군인들이 왜 필요한데요? 자. 지금 미국의 법이 지금 걔네 뉴욕시하고- 제압해야죠. 아니, 그럼 그러니까 제압해야지. 미국이 그 정도로 단속력이 좋고 강한 국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세요. 네. 이번 아니 주제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국가 단속력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번 최고라는 주제는- 게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예. 주제는 네. 이번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고 맞습니다. 뭐 총기를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네. 있고 뭐 이거는 뭐 계속해서 총기가 있는 한 일어날 논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흥분했던 거는 네. 이 뭐 저희도 개인적으로 총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미국 현 상황이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총기가 있고 없고는 결국에 뭐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개인적인 결정이겠으나 그거에 따른 피해 또는 그거에 따른 여파도 결국에 저희가 지닌다라고 저는 이 주제는 마무리를 좀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아까 얘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지미 팰런 투나잇 쇼 진행하는 사람이 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안전한가? 맞아요. 총기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예 제가 NRA가 출발이 잘못됐기에 주장하는 그렇게 게 됐기 그건 때문에 거잖아요. 바꿀 국가애들이 수가 전부 다 총을 힘든 갖자. 거예요. 백가애들을 제압하자. 그래서 교사도 총 갖고 학교 직원도 총 갖고 애들까지 총기로 무장하자. 이게 아니, 말입니까 그거는 아예 막걸립니까? 애들이 총기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안 막걸립니까? 되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민주당원들도 다수가 아니, 그러니까 나 민주당 찬성을 해요.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네, 내가 네. 무슨 민주당이 무슨 뭐 전부 다 아니 총기 그런 사람들이 규제하는 게 있다고요. 아니잖아. 있다고요. 자, 예.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도 세 번째 민주당원들도.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We 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Know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자, 맨해튼 경찰 난민들이 맨해튼 범죄 75% 네. 범해. 자, 원영석 기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팍스뉴스 보도인데요. 불법 이민자가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전체 체포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욕시 형사사법 시스템에 난민들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넘쳐나고 있고 뉴욕시 여러 지역에서 전체 체포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식통은 뉴욕 포스트 그 보고서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뉴욕 포스트 보도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폭행, 강도, 가정폭력 등 범죄로 체포된 사람 75%가 난민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제목이 이제 팍스뉴스에서 나오는데 팍스뉴스에서 이걸 먼저 단독 보도한 거는 뉴욕 포스트였습니다. 예, 네. 저렇게 나와 있고 다음 장면 하나씩 볼게요. 보죠. 예, 이렇게 이제 난민들이 지금 이렇게 뉴욕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사실 한국 서울이나 뭐 일본 도쿄나 훨씬 더 안전한 모습인데 지금 열린 국경 때문에 바이든 해리스 그 정부의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이렇게 베네수엘라 갱단들이 총기를 들고 있는 그런 갱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타운 경찰이 구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분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실제 범인은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다고 했지만 경찰 소식통은 퀸즈에서 체포된 용의자 60% 이상은 최소한 그 난민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맨해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퀸즈 형사법원 한 집행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민 사건이 너무 많아서 스페인어 통역사를 추가로 불러야 하는 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예를 들었는데 한 사례를 31살 에콰도르 난민 제퍼슨 말데나도는 올해 초 미국에 도착한 이후 뉴욕에서 5번이나 체포됐다고 그런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체포된 사건은 타겟 매장에서 바지 한 벌과 맥주를 훔친 혐의로 이렇게 그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잡혀도 풀리고 난민인 건가요?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예, 그렇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 정책이 이런 그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보면은 그래요. 그 경찰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불법 체류자 중에서 살인 사건 혐의 네. 2건이었는데 여기가 불체자 보호 도시 영역 그 지역이기 때문에 풀어줬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한번 사진들 제가 그냥 모은 건데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이제 그 2021년 이후 1200만 명이요. 1200만의 그런 불법 2021년에만. 예, 국경을 넘어오는 그 사례가 1200만 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2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일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아니래요. 뉴욕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밤늦게 거리를 활보하기 힘들다. 사실 뉴욕도 그렇고 지금 LA도 그렇고 미국 대도시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범죄 네. 도시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지금 원영석 기자가 예. 난민과 불법 체류를 섞어 써가지고 난민은 합법이에요. 난민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 난민은 그러니까 지금 그 법정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합법인 거죠.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불법이죠. 불법 체류자라고 해야죠. 예, 그건 불법 체류자라고 아니 해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난민을 불법 체류자랑 막 그러니까 뒤집어 불법 섞으면 안 체류자, 되고 불법 체류자. 그러면 예. 안 되고요. 난민이 뭡니까 난민? 난민이 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아니 그러니까 난민들. 예. 구성 요건이 다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예.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없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남들이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제 거예요. 얘기를 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들은 난민들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국가들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난민은 합법이라고요. 네. 난민은 합법입니다. 근데 지금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난민들 중에서 그렇게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자, 들어오는 여기서 그런 불법 단어 난민들을 정정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게요. 그래요, 예. 지금 방금 불법 이제 체류자가 되는 아니, 거죠. 난민과 불법 체류자 그들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의미예요. 그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아니라고. 그 난민들이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멕시코나 남미 네네네.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앞에 일리걸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렇죠. 차인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정치적인 맞아요. 난민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일리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난민을 분류를 하면 방금 이제 주영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소위 망명 신청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망명 신청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아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인민세관 연방국경세관 보호국 뭐 이런 데서 네. 도장 찍고 너 어디서 살아?
이라고 이제 명명 받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난민이나 망명과 불법 처리는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 보면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저거는 저런 모습이 설명에는 저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제대로 자 얘기 좀 할게요. 저런 안 좋은 모습인데 저 사람들이 난민이라면 난민을 저런 식으로 대우한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죠. 그 난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난민은 어찌됐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최대한 인도적으로 받아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난민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있고 불법 체류자와 난민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이지만 이제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거 절차를 안 밟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캐러밴 통해서. 그래서 지금 국경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열린 국경 정책을 왜 펼쳤느냐. 트럼프 때는 이렇게 확 내려갔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내려갔는데 이게 투직 상승했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거 국경 담당이 누굽니까? 국경 차르가 카말라 해리스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열린 국경 정책을 펼쳐왔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단속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그 뉴욕시 X에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아니 앞뒤가 맞지 나오고 않는 게 있어요. 아니라 열린 국경 정책을 펴는데 부작용이 있고 안 좋으면 당연히 단속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잖아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 어떻게 중에 다 알아요? 아니 국가마다 다 국경인데 국경 없는 나라 만들어요. 그러면 국경이 있어야 말 그게 나라 아닙니까? 있지. 국경이 없는 국경을 나라가 어디 통해서 있어요? 난민들도 들어오고 뭐 망명자들도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너무 열린 국경을 근데 하니까 무조건 다 막아요? 범죄가 미국이란 급증하고 나라는 있고 이민 국가잖아. 범죄가 이민 급증하고 국가인데 있고 이민 이렇게 국가인데 베네수엘라 아니 깽단이 미국은 이민 들어오기 국가잖아요. 때문에 이민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민을 막아버리면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도 안 좋고 발전도 좋지 않다고. 트럼프가 막자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얘기라고 그러는. 불법 이민을 막자는 거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 CNN, LA 타임스도 보면 이제 일리거이란 말도 이제 안 써요. 불법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그런트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팍스뉴스니까 일리거이라고 표현하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합법 이민하고 트럼프가 합법 이민을 반대한 게 아니고 합법 이민을 원하는 거고 불법 이민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불법은 뭐냐면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그 발언을 한 분씩 들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오디오가 물리면 저희가 오디오가 터지거든요. 음소거 저희 들어갑니까? 아니 뭐.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주영석 기자님부터 지금 열린 국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지금. 아니 뭐 주장을 국경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주장인 거고요. 네. 국경을 정말 말 그대로 다 열어젖혀서 아무나 다 들어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이 들어오고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도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거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뭐 앞서 얘기한 뭐 깽단인가요? 뭐 베네수엘라 깽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되겠지만 당연히 걸러내야 되겠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찌됐건 최고 국가인데 아니 뭐 최고 국가는 아닌 거 아니지 않아요? 미국이 이제? 그럼 말장난 좀 하지 말고. 아니 뭐 말장난이에요. 뭐 어느 면에서 그러면 미국이 최고예요?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이런 가장 이슈는 강대국이고. 아니죠. 범죄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죄 문제가 지금 심하잖아요. 자, 제가 발언권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좀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경제가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틀어막기만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다 말라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뭐 단일 민족 국가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지만 한국도 요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군대에 갈 젊은이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이제 이민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와서 지금 틀어막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주장하는 거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냥 말씀 조금 마무리해 마무리할게요. 주시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레토릭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야 될 건 맞겠지만
열어줘야 될 건 열어주고 좀 이걸 긍정적으로 이 경제라든가 미국 사회의 선순환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막아버리고 민주당이 다 잘못했다 이런 거는 그건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네. 공격일 수밖에 예. 없다. 이제 그러니까 원효 주 기자 기자. 말씀한 대로 문제는 네. 이렇게 깽단들을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체자 보호도시 이런 정책들 네. 때문에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 당국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이건 불가능하대요. 경찰 한번 해보라고 단속 안 된대요. 현장 전문가와 소식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퀸스 지방 검찰청 베테랑 전직 검사였던 짐 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시는 폭력 범죄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없애버렸다. 정말 엉망진창이다. 불체자 보호도시 그러니까 피난처 도시법은 한심하다. 그걸로 인해서 풀어주니까 역겹다. 미쳤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케이스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거기 케이트 스타인이라는 31살 됐던 금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그 산체스라는 불법 체류자한테 총 맞고 아버지 앞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산체스라는 사람 보니까 그 산체스도 이름이 여러 개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5번이나 추방돼서 6번째 돌아온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니까 교도소에서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나쁜, 그러니까 오케이 저도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미국이 사실상 불체자들을 악용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화당 일부에서도 그걸 지지하고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합니다. 이들이 뭐 표밭이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서는 싼 인건비가 싸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 불체자들 저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네. 그런 서류미비자들 저는 그분들은 서류미비자라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불체자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아니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네. 단속이 돼요 그러면? 단속을 좀 더 했죠 그래도 뭘 합니까, 하긴?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아니, 이런 깽대 이런 현상까지는 나오지 총기 규제 않았죠 자체를 안 지금까지. 하는데 총기 규제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결국 다 아니 총받고 근데 범죄 저지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기 규제는 현실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생각해보세요.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내가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총기 규제는 차분하게 현실이니까 규제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범죄자들은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규제를 해야 돼요. 잠깐만. 그게 말이 됩니까? 잠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왜 총기를 규제를 하면 안 되고 범죄자들은 규제를 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자중해 주세요.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가 대통령 들어갔을 때 상하원을 다 압도적으로 장악을 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런데도 이거 총기 규제가 안 된 거 알잖아요. 민주당 대통령이 되건 동아당 대통령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뜨거운 감자 약간 아니, 그 낙태 이슈처럼 끊이지 않는 미국 이슈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이 예. 제가 그러면 없어지냐고요. 질문 하나 단속을 했죠. 이미 무슨 단속을 해? 제가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죠. 미친 제가 듯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 두 분한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어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아니 되는 난민들이 소리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 봤어요? 공화당이 됐을 때 1200만 명 들어왔어요? 뭐가 돼요? 뭐가? 아니 그럼 그 공화당이 1200만 정권 잡았을 때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불법 뭐가 체류자 이루어졌다고? 1200만 중에 착한 사람 몇 아무것도 명이에요? 없잖아. 불법 체류자 공화당이 되면 1200만 명 중에 천국이 되나? 몇 명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다고? 아니 1200만 사람 중에 준법 정신이 아니, 그러니까 강한 무슨 사람이 준법 몇 명 정신이야. 되냐고요. 공화당이 되면 뭐가 달라져? 제대로 아무 모르잖아요. 달라질 거 없잖아. 그 사람들이 다 총기 규제 착합니까? 할 수 없다며. 이대로 똑같다며. 가시죠 그냥 계속 이대로 가십시다. 오케이. 황 기자 얘기해요. 아니 이대로 가시죠. 나는 이런 논리가 너무 나는 이해가 안 돼. 자 지금 총기 규제는 할 아니 수 그럼 없고 불법 저런 난민들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저런 깽단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저거를 저런 저렇게 하는 걸 베네수엘라 누가 깽단이 막 좋아해요? 들어오는 누가 건 좋아해요? 괜찮아요? 저런 거를 누가 좋아하냐고. 저런 베네수엘라 깽단이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괜찮냐니까요? 누가 좋아하냐고 저거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까 안 국경을 닫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하니까 국경을 총기도 닫아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총기도 총기를 못 한다면서 저걸 할 수 있어요? 총기를 아니, 못 한다면서 저걸 할 수 있냐고. 왜냐면은 아니 잠깐만. 그게 말이 돼요? 주 그게? 기자가 제가 저것도 아까 현실이 어렵다며. 주 기자, 저도 한국 같이 이렇게 총기가 아예 없는 그런 국가가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총기를 옹호를 막 강력히 주장한 건 아닌데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막아야죠. 저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1200만이나 들어오는 거는 문제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공화당이 정권 잡으면 저게 고쳐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고쳐져요. 트럼프 정부 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트럼프 정부 때 이런 문제 없어요? 없었어요. 이런 문제 없었어요. 없다고요? 이런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오는 문제 없었어요. 없어요? 불법 체류자 1200만이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표밭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지금 트럼프 이 사람들을 무슨 이 유토피아였어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자식을 저런 낳으면 사람들이? 민주당 없어요? 표 찍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저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불법 체류 문제 없어요? 없었어요. 유토피아입니까? 이런 불법 체류 문제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200만 들어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에요. 전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저는 바이든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국경을 저렇게 열어놓으면 범죄자가 들어온지 어떤 미친놈이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다 정신감정합니까? 그 사람들? 아니 국경 다 틀어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내에서 서로 다 막자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서로 그냥 쏴 죽이자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합법적인 체류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내부에 3억 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총 갖고 서로에 대해서 총 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나라가 그럼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총기를 어떻게 회수해요? 그럼 뭐 어떻게 회수해요?
회수하면 되죠. 아니 왜? 방법을 회수하면 알려줘. 되지.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해요? 경찰과 군인들이 나서서 강제로 회수하면 돼요.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죠. 미국이? 저는 그럼 저거는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저는 미국 저거는 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 못 하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회수도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공화당이 봅니다. 정권 잡으면 단속이 돼요, 저게? 그리고 그게 회수한다고 다 회수하겠어요? 누가 스스로 제 총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비현실적인 얘기만 해놓고서는 이제 무슨 왜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자고 주 그래. 기자는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언젠가는 총기 규제가 미국에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하잖아 지금. 뭐 말만 지금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벌써 원영석 기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아니 절대 안 되는 게 노력을 안 하잖아, 현실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헌법을 3분의 2 그거 일단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연방상하원? 제가 말하는 건 법적인 이슈예요. 그럼 각 주에서 50개 주가 거기서도 주 2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뜯어고쳐야 네, 돼.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캠퍼스에서도 경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나쁜 놈 잡기 위해서는 총을 갖고 있어야죠. 착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당하기만 합니까? 나쁜 놈들은 총 쏘는데 착한 놈들은 그냥 가만히 당해요? 맞서 싸워야죠. 총을 갖고 있는 지금 사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범인이 누가 나쁜 캠퍼스에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총기를 막 쏜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총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맨주먹으로 경찰관에 싸워요? 총이 있어야 맨주먹으로 돼요. 싸워요? 학생들도 다 총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교사들도 총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 직원들도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논리라면 자중하고 논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속 탐지기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금속 탐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메럴 디텍터를 학교들도 일부 학교에서 아니, 총이 지금 다 이렇게 사우스에서 퍼져 하고 있는데 있는데 금속 탐지기가 무슨 소용이 금속 있어요? 탐지기 그러니까 최소한 그 방어 다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그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금속 탐지기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푸시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총기 규제 그리고 이민 문제, 특히 불법 이민 문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사실 이 작은 테이블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고 네. 논란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미국 문제입니다. 예, 미국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열린 국경도 마찬가지고 총기 규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민주공화 양당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아까 뭐 그건 분명해요. 불법 이민자 가운데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지른 네. 사람이 있고 그리고 총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총기를 다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뜯어고치기 어렵지만 두 이슈 둘 다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 일반 시민은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문제입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아니요, 저거예요.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정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2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아니 왜냐면은 정부가 그렇게 탄압을 할 때는 총구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저는 그런 그냥 미국인들 정신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냥 미국에 사는 그게 끝나는 게 사람이지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토론을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살고 있지 미국이란 않습니까? 미국이 나라의 그래도 수준이 좋기 정말 때문에 한심해요. 미국이 미국이란 그래도 나라가 좋기 때문에 한심해요.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 당연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화충격 12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몇 번째죠? 12번째. 그 12번째라고 했는데요. 예. 아니, 12번째입니다. 예. 자, 12번째 에피소드 마치겠고 오늘 정말 열띤 토론 네.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요. 네, 많은 네. 아이들이 이렇게 총을 쏘고 총을 맞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네, 이거는 비극이고 네, 그렇죠. 그건 그래요. 다른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네,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또 13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